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위그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혁신앙으로 철저하게 살아버리니까 그 저항하는 걸 보고 종교의 자유나 이런 걸 통해서 로크가 이론을 구성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든 우리가 부러워했던 서양의 전통 속에는 개혁신앙, 개혁주의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제가 앞 시간에 막 강조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처음에는 뭐냐면 초창기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성의 권리, 그러니까 로크가 얘기하는 자연권이나 자연법의 관점에서 인간의 권리를 남성만의 권리가 아니라 여성이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로 실현하자, 이 정도로 들어와요. 그러다가 막시즘이 들어오니까 막시즘적 페미니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거 남녀의 문제를 계급 문제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계급의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 PD님들이 CTS라는 이거에서 피를 빨리시는 이유도, 착취당하는 것도 계급의식이 없어가지고 투쟁을 안 하고 기독교에 세뇌된 상태로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여성의 문제를 계급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등장하고, 이후에 6.8 이후에 2기 페미니즘이 이게 완전 급진적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문화적 페미니즘과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하게 됩니다. 그럼 다양한 형태로 막 발전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성이라는 성이 결국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여자니까 여자로 크고 이게 아니라 태어났는데 얘한테 자꾸 분홍색 옷 입히고 인형 사주고 여성으로 키워지고, 그리고 여성성, 이게 여성적인 거야 라는 거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배경을 얘한테 주입하죠. 그러면서 여성으로 만들어지고, 남자애는 마찬가지로 야 남자가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해서 남성성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성 역할이 만들어지고 그 성 역할을 정치적 위계 질서로 파악해버립니다. 이런 식의 페미니즘이 구성돼요. 그러면서 이제 생물학주의 같은 경우는 이 문화주의랑 결합하면서 뭐냐면 여성들이 출산을 거부하고 투쟁을 벌여라. 그러면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막 갑니다. 그리고 단체들도 레드 스타킹스 뭐 이런 단체도 있고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거 다 계보를 나열하면 2박 3일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정도만 아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결정타로 엄청난 분이 나타나는데 이게 주디스 버틀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퀴어 축제라고 할 때 그 퀴어라고 하는 퀴어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론 덕에 GM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주디스 버틀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디스 버틀러를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러면 여성이 없는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 말이야. 여성이 없는데 어떻게 페미니즘이 되나. 그게 뭔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성애자들한테 너희들이 성 역할이나 성 위계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그럼 금방 반론할 수 있는 게 그럼 남성 동성애자 둘이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이 여자 역할을 하고 한 명이 남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그것도 성 역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버틀러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생물학적인 섹스가 아니라 젠더죠. 젠더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 사회적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얘기하는 남성,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얘기하는 여성으로 키워진 그 성이 젠더죠. 태어날 때 정해지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고. 근데 이 젠더라는 게 뭐냐 봤더니 요거 자체가 허위라는 거죠. 허위. 그러니까 내 신체 구조라는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인간이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그리고 다른 존재로 살 수가 있는데 젠더가 거꾸로 내 섹스를 규정해버리는 방식의 것을 해체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디스 버틀러가 여성 없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성의 권리를 얘기하는데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도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허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는 다 모사다. 다 이 구성된 이데올로기의 장난질들이고 결국은 그 사회 문화가 만들어낸 장난질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56개의 젠더를 50개 이상의 젠더를 열거하는 것도 사실은 구분을 많이 하자라는 게 아니라 구분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젠더를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목표는. 그러니까 성주류화라는 것도 젠더를 목표가, 그럼 성주류화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이다. 근데 이거를 성평등이라고 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우리 집사님들은 성이면은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잖아. 그럼 둘이를 평등하게 하자. 그걸 왜 반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은 남녀라고 하는 그 섹스가 아니고 젠더라는 거죠. 이게 한 50여 가지 지금 얘네들이 예를 들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젠더가 50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떤 젠더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면 학교에서 자, 우리 여학생들은 오늘 뭐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나지. 차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여성 젠더였다가 밤에는 남성 젠더로 변신하는 애가 상처를 받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이제 학생이 면담하러 왔는데 인상을 쓰고 있어. 그래서 너 뭐 이성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니? 이렇게 물으면 안 돼. 이성애를 전제로 했잖아. 얘는 LGBT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50여 개의 젠더 중에 뭔지 알 수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처받고 지금 제가 차별한 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상합니다. 이래가지고 비판하면은 그 혐오 표현이 돼요. 또 이렇게 싹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시장이 보장될 때 가능한데 표현의 자유시장에서 특정 발언은 혐오다 해갖고 입을 다 채워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표현만 할 수 있게끔 시장을 왜곡시켜 놓고 싹 쓸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법이 세팅되면 끝난다 이러는 게 이 GM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유엔이 이미 장악돼 갖고 세계의 흐름을 바꿔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갈 때 그 작성하는 서류에 부모 1, 2로 바뀌어 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빠, 엄마가 아니라 부모 1, 2인데 이런 게 다 GM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 아빠라고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맨날 하는 게 그러면 부모도 누군 1이고 2네? 그럼 1을 우대하는 거 아니야? 불평등 아니야 이거? 그게 웃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을 2개씩 쓰는 분들 있잖아요. 김조, 뭐 박한. 그러면 앞에 쓰는 게 그게 차별 아니야? 그러면 왜 뒤에 써? 그러면 세로로 쓸까? 그럼 위로 올라간 놈이 또 우월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느니 차라리 쓰지 마. 그게 GM이다 그 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GM을 실행하는 방식이 뭐냐면 모든 영역에 모든 행위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그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헌법 레벨부터 조례 레벨까지 모든 법 체계를 GM의 관점에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이걸 성인지 이러는데 공권력 행사의 모든 영역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다 이 젠더의 관점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또 실행돼야 돼. 여기서 어긋나면 안 돼. 그리고 이 성인지 관점을 얼만큼 잘 반영하는지를 또 체크해야 돼요. 정책적으로. 근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요? 성인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이런 짓들을 하는 건데 사실은 요게 이제 뭐라고 속이고 들어오냐면 요게 여성의 권익을 신장한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한다. 이런 얘기로 나와요. 근데 이게 아주 거짓말은 아닌 게 뭐냐면 관점 차가 있어요. 뭐냐면 자, 여성의 권리를 남성만큼 끌어올리면 남성을 기준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WID라고 유엔에서 초창기 버전이었는데 이걸 해체하고 GM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구분해서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여성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도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예 젠더 구별하는 걸 해체해버리면 여성은 당연히 똑같아지잖아요. 남녀를 구분 안 해버리면 되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평등을 완전하게 실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젠더가 문제니까 항상 문제니까 이걸 애초에 해체해버리면 되지 않냐. 이게 해체 시대에 나온 기가 막힌 구조죠. 근데 이거를 선진국은 이미 다 쓸어버렸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전에 종교의 자유를 실현한답시고 나왔던 단체 있죠? 종자연이라고. 거기서 주장했던 걸 잘 보세요. 자, 공적 영역에서 종교색을 빼자 이랬는데 그 종교라는 게 잘 보세요. 국공립대학에서 할랄 식당 만들고 이슬람 기도실 만드는 거는 종교의 자유인데 기독교 동아리는 막아야 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슬람이 들어와 갖고 할랄 식당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얘는 밥을 못 먹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무슬림은 기도하는 게 얘네 특징인데 기도하게 해줘야지. 그런데 국공립대학에서 왜 당신들이 예배를 여기서 해? 그럼 기독교는 우리가 예배하는 게 특징인데요? 찬양하는 게 특징인데요? 그럼 그건 하면 정교분리 위반이야. 이게 쫓겨나. 니들 하지 마. 쫓아내는 거죠. 강의실에서 왜 찬양을 해? 시끄럽게. 쫓아내는 거죠. 근데 무슬림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종교의 자유인 거야.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 짓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거랑 뭔 상관이 있어 이게. 그러면 교수님 또 왜 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GM 얘기하다 또 종교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보세요. 자, 얘네들이 얘기하는 권리 실현이나 결국 이퀄리티, 평등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그 전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슬림이 소수자자. 아까 제가 이민자 관점. 그 다음에 주류 백인과 유색인, 이민자, 여성, 성소수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슬람은 계급의식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계급의식의 관점에서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계급의식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요거부터 탑재했다는 게 벌써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적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평등을 실현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소수자인 이슬람은 오히려 우대해서 기도실도 따로 만들어주고 식당도 따로 차려줘야 되는데 다수고 지배 세력인 기독교는 쫓아내는 게, 공적 영역에서 쫓아내는 게 그게 이퀄리티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영역에서도 모든 게 남성 중심으로 돼 있고 법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걸 다 체크해가지고 젠더 관점에서 다 재편해버리면 평등해진다 이거죠. 근데 젠더 관점에서 재편한다는 거의 본질은 버틀러가 얘기한 대로 젠더 자체를 해체하는 게 목표예요. 해체되면 구별이 안 되니까 다 똑같이 취급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특정 젠더가 차별받거나 이런 일이 없이 다 똑같이 취급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영역에서 지금 유럽에서 겪고 있는 이상한 짓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자, 여와 남아 이런 구별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게 GM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했을 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할 때 이 GM을 실현하겠다고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게 GM이에요. GM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뭘 얘기했어요? 헌법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인권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거기에 뭐부터 들어왔어요? 지금 혼인조항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조항을 양자를 떼거나 아니면 성자까지 떼갖고 평등한 개인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타리의 그 68 이후의 혁명 이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 구체적으로는 백인 남성, 어른, 이성애자, 토박이, 건강인 이런 위계화된 구조에서 소수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자, 유색인, 여성, 어린이, 동성애자, 환자, 이민자 이렇게 복권시키는 방식의 혁명을 하겠다. 요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요 가타리로 대표되는 가타리만 있는 게 아니라 68의 혁명 정신, 혁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시작했죠. 이제는 미시정치 차원에서의 생활 단계에서의 혁명이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 정신을 담은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자, GM을 들여오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선언한 게 성평등위원회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이 말이 GM을 들여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방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헌법 개정 전국에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고 지방자치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살짝 GM을 끼워 넣어갖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예요? 이분들이 만든 안에서 핵심이 자 기본권 주체 확대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망명 문제를 다루면서 이민자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제가 읽어드린 가타리에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타리 혁명론에 딱 맞잖아. 이게 펠릭스 가타리가 뭐라 했어요? 이 서구에서는 6.8혁명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실천과 사유를 통해 혁명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걸 국내 이 성정치 성혁명을 소개한 그 이론가가 펠릭스 가타리의 혁명 사상을 설명하는 욕망과 혁명이라는 책에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내용이 그대로 헌법에 다 들어왔죠.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을 보자.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마지막 강의에 강조하는 게 이게 말이죠. 아까 제가 혁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존의 레닌식의 혁명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전위당이라는 게 중요해요. 전위당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사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핵심, 당의 핵심들이 이 당을 이끌어요. 그러면 대중은 이 전위당의 지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이 북한도 그렇고 공산당에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위당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 입당이 되게 어려워요. 엘리트 아니면 안 돼. 얘네들이 전위당을 구성해서 인민을 다 이끄는 거야. 지도자로서, 지도 세력으로. 근데 지금 6.8 이후 혁명에서 강조되는 거는 전위당으로 혁명하는 게 아니라 생활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 개조, 이게 마오이즘에서 나왔다 그랬죠? 인간 개조를 통해서 생활 단계에서의 혁명이거든. 그러니까 전위당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분자 혁명, 아우토노미아 뭐 이런 얘기들을 써요. 이거 설명하면 또 어려워가지고 2박 3일 걸리니까 일단 여기서 멈춰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위당이 공산당 엘리트가 대중을 지도해갖고 끌고 나가는 혁명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가 모든 영역을 정치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심지어는 부부 침실에서까지도 권력 투쟁을 벌이는 게 진정한 혁명이고 그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가정도 해체시키고 근데 결국 목표가 뭐라고요? 자본주의의 멸절이다 이랬죠. 가정이 해체되지 않으면 기존 가정이 해체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해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활 단계에서부터 이걸 철저히 해체해 나가서 본질은 자본주의의 멸절이다 이랬는데 자본주의를 멸절시키는 혁명의 걸림돌이 교회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자본주의가 타락하는 거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운되고 스피릿이 다운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형실에서 칼빈이 얘기한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신앙과 자기 삶이 분리되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 저울을 어떻게 속여 예수님이랑 내가 동역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이걸 속여 이게 아니라 아이고 교회 가서 주님은 부르고 일단 죄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 저울을 속여서 일단 이익을 보지 이렇게 하고 어차피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보다 물질을 숭배하는 물신 자본주의가 되니까 저급 자본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시간에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진정한 인류사의 진보는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위그노나 청교도나 이런 분들이 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나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신앙을 자기 살면서 실천해 버리니까 좋은 사회가 돼버리네. 탁월한 도덕적 자본주의가 돼버리고 탁월한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지네. 이거 끝내주네.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진보된 거를 찾아보라 이게 인류사에서.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이런 자들이 혁명을 하겠다고 등장할 때 치고 나오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멸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진정한 진보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면 그게 진짜 진보예요. 이거는 퇴보지 이거는. 근데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결국 전위당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인권이론에서 샌드라 프레드먼이 지금 인권의 대전환 이래가지고 진보적 관점에서 인권이론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인권이론가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샌드라 프레드먼 교수가 주장하는 것 중에 유모 국가화되는 거를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뭐냐면 유모가 애를 키우듯이 국가가 국민을 애로 보고 국가가 유모가 돼서 애를 키운다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잘못된 인권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위당이 돼갖고 보세요 지금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 할 때 찍힌 영상들을 보세요. 소위 전문가랍시고 나온 사람들이 특히 요 GM 지지자들이 뭐냐 그러냐면 젠더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시민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너 무식하지? 이러면서 무식한데 뭔 질문을 하세요? 이러고 아주 교만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진보적 인권 이론가가 비판한 바로 그 인권 엘리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엘리트고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인권 용어들이 있어. 이게 인권의 문법을 구성해서 그거 모르면 넌 바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 이게 뭐예요? 인권 전위당이잖아요. 공산당 조직에서의 전위당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거니까 무식한 당신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번 학술대회에서 전면적으로 비판한 게 뭐냐면 당신들이 촛불혁명과 시민의 위대한 시민 승리를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자들이 왜 그 위대했던 시민이 갑자기 유모가 돌봐줘야 되는 수준 낮은 애기 수준으로 다운이 되냐 여기서. 그리고 니들이 쓰는 그 특정 인권 용어 전문 용어 모른다고 왜 니들이 그렇게 칭찬한 혁명의 주체인 민주 시민들을 저질 수준 낮은 전위당이 이끌어줘야 되는 대상으로 니들이 계몽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냐. 이거 자체가 니들 이론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전위당 역할을 해가지고 수준 낮고 인권을 모르는 바보 국민을 이끌어내겠다. 그거는 진보적 인권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얘기하는 유모 국가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권을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건 인권이 아니라 여기서 6.8이 얘기하는 혁명을 실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권을 실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혁명을 실현했더니 무슨 꼴이 됐어요. 마오 시대를 보셨잖아요.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혁명한다고 해놓고 노동자 농민의 생지옥을 만들었죠. 그러면 GM을 실현하면 남녀가 평등한 진정한 인권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인류 멸망의 길이에요. 이게 인류 멸망의 길.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길이라는 거예요. 피터 바이어하우스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한국에 못 받아들여서 안달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86 세대가 NL과 PD 좌파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꿈꿨던 소비에트나 이게 다 실패한 걸 봤잖아요. 북한 꼴을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안으로 6.8혁명을 진정한 혁명으로 여기서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혁명의 열망으로 지금 동성애 정치투쟁을 벌이고 GM을 끌어들여 오고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벌이고 이 짓들을 동시에 하면서 무슬림 이민자들을 들여오는데 위험한 사람 구분 안 하고 막 받아들여서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겠다.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종합 시리즈로 한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짓을 왜 하냐고요. 이게 혁명을, 당신들이 원하는 혁명을 완수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되고 지구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시고. 근데 이미 유럽에서 봤을 때 전통 있는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 GM을 터뜨렸더니 핵폭탄급으로 싹 쓰러지는 걸 봤으니까 자, 주한미군 쫓아내고 당신들이 원하는 통일 한국을 구축해갖고 학생 때 꿈꿨던 민중민주혁명을 실현하려면 GM을 했더니 방해 세력인 교회부터 싹 쓰러지니까 이거를 한국에 빨리 실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체제에서 살게 되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제발 한 번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철저히 더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걸 막아가지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종교개혁의 스피릿으로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여기 와서 꽃다운 나이에 순교해서 피로 우리가 변화돼서 이 지금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그냥 허무하게 내줘도 되느냐를 다시 한번 각성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이 삶을 살아낼 때 아름다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회복되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거꾸로 무너진 유럽에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도 특히 영국이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곳인데 그곳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제, 지상 소명을 지금 받은 거다. 이거를 확실히 인식하시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